국내에서 유일한 가정용 가거름 제빙기라고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제빙기를 직접 사서 써봤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면 나오는 얼음처럼 투명하고 예쁜 얼음이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일반 제빙기의 얼음보다 단단하면서 지속력도 오래갈까요? 지금 확인해보시죠. 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이제 또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이렇게 반팔을 입게 되고 또 돌아다니면 땀도 삐질삐질 흘리게 되고 따뜻한 음료 대신에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만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얼죽아라서 겨울에도 추워 죽겠는데도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JJ가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SNS 광고로 엄청 나오고 있는 제품이죠. 국내 유일의 소형 가거름 제빙기라는 올리 제빙기입니다. 올해 1월이었어요. 한겨울에 이 제품을 사서 사무실에다가 배치를 해두고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제빙기는 기존의 제빙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할 만한 차별점이 명확하게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이 제품을 작동을 시키면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물통을 기계에서 떼어낸 다음에 물을 채우고 기계에 다시 장착을 한 뒤에 작동을 시키면 내부에 장착된 얼음 냉각 트레이 위쪽에서 여러 갈래로 물이 쪼르르 쉬지 않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물이 트레이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얼어서 두꺼워지고, 얼음이 다 생성이 되면 트레이가 일시적으로 열을 내면서 얼음이 서랍으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서랍을 열어보면 이렇게 한 판의 얼음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얼음은 얼음이 트레이에서 서랍으로 떨어지면서 살짝은 부서져 있기는 하지만 얼음을 컵에다가 옮겨 담기 편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부숴줘야 됩니다. 얼음이 막 완성이 되었을 때 모양은 이렇습니다. 투명한 사각 얼음이 완성이 되는데 속까지 꽉꽉 들어찬 완전한 육면체는 아니고 뒤쪽은 움푹 파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외 약간 맥도날드에서 콜라 다 먹고선 얼음만 남아있을 때 얼음 아작아작 씹어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얼음이 안에가 비어있어가지고 조금만 힘줘서 씹어도 잘 부서지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하기는 한데 또 맥도날드 얼음보다는 살짝은 더 두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 제빙기의 둥근 형태의 얼음과 비교를 해보면 올리 제빙기로 만들어진 얼음은 투명하기도 하고 모양도 예뻐 보였습니다. 특히나 컵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음료를 싹 따랐을 때 확실히 올리 제빙기에 얼음을 담아 놓은 쪽이 조금 더 감성이 있어 보였어요. 일반 제빙기로 만든 얼음은 하얀 얼음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기는 한데 보기에 막 예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올리 제빙기의 얼음은 각지고 투명해서 색깔 있는 칵테일 같은 걸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SNS를 통해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광고 속의 내용들이 실제로도 재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테스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올리 제빙기의 얼음이 일반적인 제빙기들의 얼음에 비해서 얼음의 지속력이 오래간다는 이 내용, 실제로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몇 년간 사용하던 일반적인 제빙기와 올리 제빙기 두 대를 모두 각각 큰 얼음을 만드는 모드로 가동을 시키고 두 기기 각각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얼음들로 무게를 동일하게 맞추어서 컵에 담은 뒤에 비교를 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얼음도 컵에 담고 정수기에서 냉수를 받아온 뒤에 동일한 양을 계량해서 동시에 3개의 컵에 부어주고 얼음이 녹는 것을 관찰해 봤습니다. 지금 막 나온 얼음들로 정량을 맞춰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 제빙기나 올리 제빙기나 녹는 속도에 있어서 막 엄청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일반 제빙기의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녹았을 때 올리 제빙기에서 만들어진 얼음이 담긴 컵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올리 제빙기의 얼음도 일반 제빙기의 얼음과 비슷한 속도로 녹았고 최종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았는데, 올리 제빙기의 얼음은 시간순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중에 만들어진 얼음이고 양쪽에 얼음컵이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올리 제빙기 얼음이 들어간 컵이 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리 제빙기에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었음에도 얼음이 녹는 시간은 일반 제빙기의 얼음이나 올리 제빙기의 얼음이나 비슷하게 지속이 되면서 녹았고, 역시나 승자는 냉동실에서 꽝꽝 얼려놓았던 얼음이 다른 얼음이 다 녹았을 때도 몇 조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만들어진 얼음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지만 제빙기를 실사용을 할 때는 얼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갓 완성된 얼음만 이렇게 퍼먹는 게 아니고 기기에 가득 쌓여있는 이미 녹
녹고 있는 얼음들을 포함해서 랜덤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퍼먹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그냥 바스켓이 꽉 차 있을 때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얼음을 퍼가지고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이렇게 실사용 환경에서처럼 바스켓에 얼음이 꽉 차 있을 때 아무렇게나 퍼서 비교를 하면은 방금 갓 만들어진 얼음만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는 올리제빙기의 얼음이 살짝 더 늦게 녹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상세 페이지의 GIF처럼 드라마틱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제빙기의 얼음에 비해서 올리제빙기로 만든 얼음이 훨씬 더 단단하다? 이거는 좀 딱 봐도 이 내려치는 힘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궁금해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일반 제빙기의 얼음은 망치로 살살 내려치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반면에 올리제빙기에서 나온 얼음은 망치로 살살 내려치니까 놀랍게도 똑같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내려쳐보고 결론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더 단단한 게 맞는지 어쩐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망치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내리쳐서 느껴보기로 했는데 두 얼음을 모두 손바닥으로 부셔봤지만 뭐가 더 단단하다고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력으로 얼음을 부숴보기로 했는데 올리제빙기의 얼음은 옆면이 얇아서 쉽게 부서지는 반면에 일반 제빙기의 얼음은 얇은 면이 없어서 손가락 힘으로는 쉽게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술 때는 올리제빙기의 얼음이 구조적으로 좀 불리해 보였어요. 그래서 얼음을 입안에 넣고 씹으면서 비교를 해보기로 합니다. 일반 제빙기의 얼음은 두껍기는 하지만 씹을 때 무른 느낌이 꽤 들었던 반면에 올리제빙기의 얼음은 씹을 때마다 오독오독한 게 더 단단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더 단단해. 씹었을 때는 단단한 게 확 느껴져요. 아무래도 얼음이 투명하다는 것은 얼음 안에 공기가 덜 들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하얀색을 띠는 일반 제빙기의 얼음보다 투명한 올리제빙기의 얼음이 당연히 더 단단하겠지만 가운데가 파여있는 얼음의 모양 때문에 얇은 면들이 생기고 이 얼음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는 일반 제빙기와 큰 차이 없이 잘 부서진다는 점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망치로 때려서 부숴보고 나서 솔직히 이거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입에다가 넣고 씹어보니까 확실히 더 단단했고 일반 제빙기의 얼음이 더 무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각각 하얀 얼음과 투명한 얼음이 가득 차 있고 동일하게 콜라를 각각 따르는데 하얀 얼음 쪽은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투명한 얼음 쪽은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는 모습. 이게 얼음의 모양을 보니까 올리 제빙기랑 일반 제빙기의 얼음은 아닌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올리 제빙기의 얼음과 일반 제빙기의 얼음으로 재현이 가능한지 한번 해봤습니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온 콜라 캔들을 따서 각각의 컵에 동시에 부어보니까 확연하게 거품이 생기는 양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진짜다. 일반 제빙기의 얼음이 담긴 컵은 거품이 컵 입구까지 빠른 속도로 차오르는 반면에 올리 제빙기의 얼음이 담긴 컵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양의 탄산음료를 한 번에 따르는 게 가능해서 얼콜이나 얼음 사이다를 마실 때 따르면서 거품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더라고요. 야, 신기하네요. 다음으로는 올리 제빙기의 세척이 일반 제빙기보다 간편하다는 점. 이 점은 장시간 이 올리 제빙기를 사용을 하면서 일부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제빙기를 세척을 하려면 자동 세척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씩은 직접 손으로 꼼꼼하게 닦아주고 식초 같은 걸로 한 번씩 소독도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세균 번식 억제를 위해서 좋은데 일반 제빙기는 안쪽에 있는 스댕 봉들이 닦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기계를 분해해서 닦지 않는 이상은 구석구석 불편하게 쑤셔가면서 닦아야 되는 반면에 올리 제빙기는 물통을 드러내면 얼음 트레이가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냉각이 되는 트레이 부분을 닦을 때는 더욱 편리했습니다. 다만 얼음이 얼려지는 이 냉각 트레이 부분에 있어서만 일반 제빙기보다 더 수월한 편이라는 거지 얼음이 받아지는 바스켓을 닦거나 물이 받아지는 기계 안쪽을 닦아낼 때는 비슷비슷하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동 세척 모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얼음 만들기 버튼을 눌러놓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세척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통 제빙기들은 얼음을 만들려면은 기계를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냉각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물만 펌프로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는 이 자동 세척 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올리 제빙기에는 그 자동 세척 모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다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제빙기를 세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빙기를 닦을 때 일회용 수세미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직접 닦으니까 손이 되게 시렵더라고요. 꽝꽝 얼 것 같고 막. 그래서 나중에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고 아, 이게 손이 시려우니까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쑤셔서 닦는 거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 기기 내부에 있는 물들을 조금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수를 배출하는 물 빠진 구멍도 있는데 일반적인 제빙기보다 더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었어요. 또 소음이 적은 조용한 제빙기라고도 써있는데 일반 제빙기와 비교를 했을 때 내부에 있는 펌프나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소리는 조금 더 작은 편이었지만 얼음이 생성돼서 떨어질 때는 거의 얼음을 낙하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빙기를 돌려놓은 거를 잊고 있다가 들으면은 뭐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일반 제빙기가 얼음을 하나씩 톡톡톡톡 떨어뜨리는 느낌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또 물통에 물이 부족할 때나 얼음통이 꽉 찼을 때 경고등으로 알려주면서 안내음도 같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경고를 올려주는 것은 직관적이어서 좋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 안내음의 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기기를 거의 항상 가동하는 상태로 사용을 할 목적이라면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다용도실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거나 사업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할 때는 탕비실인데 왜 문이 좀 달려있어서 닫아놓을 수 있는 그런 탕비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 경고음을 좀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제품을 처음에 수령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소음이 정말 크게 나는 편입니다. 냉장고나 이런 제빙기는 내부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스가 안정화되려면 기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이상은 안정화가 되게끔 작동을 안 시키고 그대로 뒀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작동을 시키는 게 좋은데 처음에 기계를 받아서 언박싱을 해서 설치를 하고 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기기를 처음으로 작동을 시켰거든요. 와, 그래도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설마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고장난 제품이 나한테 온 건가 막 이 생각도 했다니까요. 만약에 불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근데 얼음을 한두 판 정도 만들고 나니까 컴프레서가 안정이 됐는지 조용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얘를 켜놓고선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있다가 우웅 하는 소리가 갑자기 끊긴 거야. 그러더니 지금은 요 정도 소음만 나네요. 뭐야? 조용하다 그랬는데 너 또 그러면 어떡해? 조용해! 말 듣는데요? 세계 최초 반려 제빙기, 맑게 알아듣는 제빙기. 의외로 막 안에 막 AI 막 기술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빙기를 사용할 때 비교적 조용하게 돌아갔고 뭐 얼음이 떨어질 때나 경고음들이 울릴 때 요럴 때를 제외하면은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막 조용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제빙기를 구매할 때 구매 요인으로 작용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얼음을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가 될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얼음이 한 판이 완성이 돼서 첫 얼음이 떨어지는 시간까지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제빙기가 얼음을 생성하는 시간보다 올리 제빙기가 얼음을 생성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만 한 번 얼음이 완성될 때 올리 제빙기에서 만들어진 얼음의 총 무게는 167g, 400ml가 조금 넘게 들어가는 14온스 컵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일반적인 제빙기에서 얼음이 한 판 만들어졌을 때는 총 51g이 생성이 됐고 동일하게 14온스 컵에 담았을 때 컵의 절반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얼음이 생성되는 시간과 비례를 해서 보더라도 얼음을 한 번 만들 때 완성된 얼음의 양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이 올리 제빙기가 더 많은 양의 얼음을 생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기기를 오래 작동을 시켜두면 얼음이 계속해서 바스켓에 쌓이고 또 쌓이고 바스켓의 용량이 꽉 차면은 기기가
제빙기가 작동을 중지하고 그 이후에는 얼음이 저절로 녹거나 얼음통을 비워줘야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스켓에 얼음을 얼마나 많이 보관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빙기는 냉동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바스켓 안에 있는 얼음들은 계속해서 녹고 있는 상태예요. 위에 있는 얼음만 세핑이고 아래 얼음은 좀 녹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힘들겠지만 용량 경고가 떴을 때 얼음이 꽉 차 있는 바스켓을 꺼내와서 얼음의 양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올리 제빙기 바스켓에 차 있는 얼음의 총 무게는 599g으로 140g 이상의 얼음을 14온스 컵 4개에 각각 꽉 채워서 담을 수가 있었던 반면 일반 제빙기 바스켓에 차 있는 얼음의 총 무게는 457g으로 3개의 컵이라면 가득 채워지는 용량이었지만 4개의 컵에 나눠 담는다면 각각 3분의 2가 조금 넘는 그 정도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올리 제빙기가 소요시간 대비해서 얼음량이 많았기 때문에 생성된 얼음이 얼마나 많이 녹았냐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스켓에 담긴 얼음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 제빙기는 1시간 1-20분 정도 돌리면은 얼음이 4판 정도가 완성이 되면서 바스켓이 가득 차는 데 반해서 일반 제빙기는 바스켓을 가득 채우려면 1시간 50분에서 2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일반 제빙기의 바스켓 안에 채워진 얼음들이 더 많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올리 제빙기가 성능도 좋아 보였고 만족도도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올리 제빙기는 얼음을 보관하는 바스켓의 구조가 서랍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할 때는 한 손으로는 서랍을 잡고 한 손으로는 얼음을 푸고 그렇다고 서랍을 완전히 빼서 얼음을 퍼내면은 아래 배수구멍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얼음을 퍼낼 때는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일반 제빙기는 위쪽으로 문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컵을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얼음을 퍼낼 수가 있어서 일반 제빙기의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한 점은 있었습니다. 또 바스켓이 서랍 형식이고 얼음 트레이에서 통째로 얼음이 떨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간간히 바스켓에 얼음이 델랑델랑 걸려있게 되는 점도 따라왔고요. 또 바스켓 안에 얼음을 부숴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얼음을 부수다가 바스켓 밖으로 튀어나가고 서랍이 작다 보니까 얼음을 퍼내다가도 종종 한두 개씩 얼음이 튀어나갈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기가 생기고 그 위가 또 더러워지고 하니까 바닥 청소를 더 자주 해야 되긴 해요. 또 제품의 무게도 일반 제빙기와 비교를 했을 때 꽤나 무거운 편이고 부피도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좀 더 크고 또 일반 제빙기처럼 기기에 자체적으로 손잡이가 달려있거나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가면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 올리 제빙기 전용 보관백을 파는데 인기가 많은지 살라고 보니까 맨날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사고는 싶은데 가격도 비싸. 또 소비 전력도 올리 제빙기가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생성되는 얼음의 양이 많은 만큼 전기는 더 많이 먹고요. 그래도 이렇게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투박해 보이는 일반 제빙기에 비해서 올리 제빙기가 훨씬 예쁘고 만들어지는 얼음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은 살짝은 아쉽더라도 이 갬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감 차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갬성을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기기 청소할 때는 일반 제빙기보다 조금 더 편하잖아요. 얼음도 더 많이 나오고 한두 개를 얻었으면 한두 개를 잃고 밸런스 패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사업장 탕비실 같은 데다 비치를 해놓거나 캠핑 갈 때 가져가거나 할 것 같은데 캠핑을 위해서는 이게 좀 크고 무겁기는 하지만 갬성을 위해서는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 외에 얼음 터리범이 많은 그런 사업장이라면은 소규모여도 이거를 2대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가정집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려서 드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자주 얼려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냉동실 냄새가 막 얼음에 배가지고 얼음 맛도 막 이상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밀폐 얼음통 같은 걸 사가지고 따로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또 냉동실에 공간은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얼음이 들어간 음료가 아니면은 먹기가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빙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제빙기가 아니라 집에 얼음 정수기를 넣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얼음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음 모양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제빙기랑 똑같기는 한데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따로 관리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얼음을 생성하고 채워놓고 하니까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제빙기는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데 정수기는 계속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가끔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거의 대체로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무실에서
이 제빙기랑 예전에 쓰던 제빙기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도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제빙기들 말고 얼음 정수기를 다시 설치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얼음 정수기는 다달이 렌탈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또 비싸기도 하니까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어쩌다 보니까 제빙기 리뷰하는 영상에서 얼음 정수기를 추천하고 있는 영상이 돼버렸는데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도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계절이니만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여름 용품들 열심히 리뷰를 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